안녕하세요. 부팅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혹시 미운 우리 새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오민석 씨가 나오시는데 그분의 집이 원룸형 그 아파트였는데 큰 집 하나를 만들 때 그 일부분을 분리형 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 채인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이 바로 오민석 씨의 집이었습니다. 세대 구분형,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대 분리형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른 표현으로 또 부분 임대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맥락은 하나의 집을 쪼개서 두 집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세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별도의 현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엌이 필요합니다. 욕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에 좀 기준이 있어요. 서로 통할 수 있는 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이유는 주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대수 조건이 있어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전용 면적은 전체 단지의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몇 개 안 나오겠죠. 많이 대량으로만 공급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희소성도 있는 주택 공급의 유형입니다. 또 각각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애초에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용 면적 약 4평이 조금 넘는 14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형은요 80년대에 나왔어요. 그때는 크게 보급이 되거나 확대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인 세대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부담 없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비교과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때는 분당의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사업성 이유로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천당 아래 분당이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도시가 늙었죠. 그러는 와중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그쪽 분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분당 구시가지에 있던 대형 평수의 주인분들이 그때는 대형 평수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당가로 보면은 30평대 평당가가 대형 평수보다 훨씬 비쌌어요. 대형 평수 50평 가지신 분들이 왜 리모델링 하면은 30% 가까이 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50평에서 30%가 늘면 난 65평이 돼. 이걸 어디다 써?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에 대한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들 중에 바로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캐치가 된 거죠. 그분들한테 40평은 주인이 쓰고 25평은 임차인을 받든지 자식분들이 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당시에 분당의 땅 가치가 평당 1000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닥 타업성이 있지 않았죠. 어찌됐건 세월이 흘러서 분당도 상당히 발전했고 서울 전역 또 수도권 핵심 지역을 봤을 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성공을 거두죠. 그런 것들을 보면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꿈꿔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장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인, 2인 주거 수요의 니즈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더불어서 큰 평수가 쪼개지면 소형 임대주택이 뿐만이 아니라 중형 임대주택도 나올 수 있다. 신혼부부 가구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살아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중요하죠. 고령층, 우리 은퇴 세대분들이 큰 부담 없이 임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요 2분과 고양이 1마리 이 정도거든요. 70평 되는 거 혼자 사시면 뭐합니까? 적당한 공간에서 임대 수익을 창출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집이라는 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안정이 되고 또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을 소유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겠죠, 보통. 그런 분들이 여기 아파트 통째를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비싼 아파트 통째를 임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 분리된 세대가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아파트 단지라는 거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삶의 인프라입니다. 젊은 분들이 그 커뮤니티를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들, 자본을 가지신 분과 자본은 적지만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점으로 봅니다. 그 단지 안이 아니라도 밖에 원룸이라든지 뭐 원룸텔, 오피스텔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과 외부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안전성이에요. 단지 안까지 들어와서 범죄 행위가 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닙니까? 오피스텔이 보통 위치하는 곳이 상업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상권으로서는 좋지만 여성분이 주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거 공간으로 들어와서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요즘에 차 없는 분들 없으세요? 차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로 이게 또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밖에 주차장을 많이 돈을 주고 한번 월 주차를 해봤어요. 강남권을 벗어나도 16만원, 17만원 이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면 말이죠, 적은 금액으로 내 소중한 차에 집도 마련해 줄 수 있다. 보통 세대당 한 대는 무료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10,000원 받는 데도 있고 뭐 15,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봤자 30,000원 이하다.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만 있겠습니까?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 매각하는 과정에서 1주택의 취급을 받습니다.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오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임대소득을 봤을 때는 그 집주인이 전세로 임차인을 얻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비과세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런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이 초과가 되면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분리과세도 있고요, 종합과세도 있죠. 그렇다면 기준점이 있습니다. 연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 사이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로 가도 되고 14% 단일 세율인 분리과세로 가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이니까 본인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더 이득이 드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부담 없이 임대소득 발생하고 거기다 어떤 세금의 혜택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을 두 채 살 수 있는데 한 채로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각각 집의 자산 증가 폭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중심부에 붙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격 변화 유형을 봤을 때는 자산 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한들 그 세금보다 늘 자산 가치는 그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대 간에 사생활 보호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문을 설치하든지 경량 구조로 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간 문을 닫을 때 양쪽에서 다 오픈 상태로 해놔야지만 문이 열리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책은 있다. 그리고 소리가 많이 들리거나 그럴 때 방음 시트를 이용해서 좀 많이 줄이면은 삶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과연 큰 단점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익 구조를 계산할 때 임대 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월세를 다 책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까지도 생활 자금으로 쓰시기 때문에 나중 가서 그런 문제가 회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수세가 나오면은 고지서가 한 장 나와서 집주인에게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 집주인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카톡 같은 게 있으니까 메시지로 올 수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똑똑 거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런 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이 앞으로도 인기를 누리겠느냐?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공급 채널이라고 봅니다. 집주인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과 붙어서 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맞벌이 할 경우에 아기를 누가 봐줍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봐주시죠. 부모님의 도움을 바로 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잖아요. 캥거루족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공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면적 기준이라든지 물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많이 공급되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좀 기준이 변경이 돼서 많이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다 보면은 이 주택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정립이 되면 그거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법이 마련되겠죠.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